지금부터 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공개 A형 엑시스 부문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파일 열 때 암호 쓰셔야 되잖아요. 자, 암호 7646%5입니다. 1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문제이고 총 30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수정하는 문제 5문제, 각 4점씩 20점이고 2번 문제, 3번 문제, 외부 데이터, 관계, 조회 뭐 이렇게 섞여서 2문제가 나올 겁니다. 5점씩이에요. 자, 그중에 1번 문제 먼저 풀이할 거고 문제 풀이하기 전에 어떤 테이블을 열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봉사기관 테이블 언급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봉사 내역 테이블 언급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5번은 재학생 테이블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메뉴는 어떤 걸 쓰라고 했는지 메뉴 먼저 찾아볼게요. 자, 문제를 쓱 읽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2번은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하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을 설정하래요. 자,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것 기본값이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메뉴를 있는 그대로 주지 않으면 메뉴가 알아차려져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은 중복 가능한 인덱스 설정하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5번은 빈 문자를 허용하라고 했네요. 자, 밑줄에 놓은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메뉴로 인식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5개의 문제 중에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입력 마스크가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입력 마스크에 대한 거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매번 문제에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으면 안 되는 1번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입력 마스크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력 마스크는 우리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기관 코드 필드에 줄 거예요. 자, 어떤 필드에 줘야 되는지 먼저 알아차려 줘야 되죠. 기관 코드 필드에 줄 겁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쓸 때는 3가지 구분으로 이렇게 구역이 있죠. 자, 1번 형태를 쓴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기호를 저장할지 말 건지를 2번 구역에 쓴다. 자, 내가 표시해야 되는 기호를 3번째에 쓴다. 그래서 3개의 데이터에 기호가 들어가면 돼요. 구분은 세미콜론이고요. 자, 그러면 1번에 먼저 써야 되는, 첫 번째에 먼저 써야 되는 거는 형태예요. 그럼 형태에 대해서 S 빼기 빵빵 이런 형태로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문자 하나와 숫자 2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영문에서 문자가 하나 들어갈 거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문을 대문자로 주래요. 유효성 검사에서 대문자란 말이 있으면 부등호, 크다라는 뜻의 부등호를 써요. 그럼 영문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문자에 관한 거는 총 6개가 있었죠. L, 물음표, A, 소문자 A, 그리고 and, 그리고 C. 이게 모두 다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이제 골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빼기라는 기호는 뭐 중간에 형태도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되고요. 숫자 2개를 쓸 거예요. 숫자에 관한 거는 0, 샵, 구와 같은 리터럴 문자를 써야 돼요. 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볼게요. 자, 지시사항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이렇게 나오면 일단 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필수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모두 제외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자에서 선택인 거는 제가 지금 퐁당퐁당 써놨기 때문에 물음표 선택, 그리고 스몰 a도 선택에 관한 것이고 영어 C도 선택이에요. 지우셔야 돼요. 자, 숫자도 0은 필수이지만 샵이나 9는 모두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세모에서 영문자 입력은 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자,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을 할 수 있대요. 자, 리터럴 문자 외울 때
저에게 수업 받았던 분들은 제가 2개씩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문자만. 자, 그리고 A로 내려가게 되면 문자와 숫자를, 여기 이제 더하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AND와 C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문자와 숫자 그리고 플러스 공백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자, 지금 숫자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문자의 중에서 우리가 문자만 이런 뜻이에요. 영어와 한글만 입력하라는 것은 그럼 문자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L하고 물음표 중에 선택을 하는데 자, 물음표는 선택이고 L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L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S 자리에 리터럴 문자 L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기호 빼기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지시사항에 숫자가 있죠. 숫자도 0에서 9까지의 뭐만 숫자만 입력할 거래요. 자, 숫자만 입력하는 건 리터럴 문자 중에 0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순서대로 쓰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순서를 바꿔서 썼군요. 자, 그 다음 9는 숫자에 플러스 공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샵은 숫자와 공백에 플러스 기호까지가 들어가요. 규칙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숫자만 하랬으니까 어쨌든 0이잖아요. 숫자는 2개가 들어갈 거니까 리터럴 교 0, 0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대문자 쓰기로 했어요. 대문자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대문자 그리고 영어 필수 빼기 기호 쓰고 숫자만 쓸 수 있는 기호 00을 써요. 이게 첫 번째 구역에서 써줘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2번째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곳에 0을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2번째 구역이에요. 자, 0을 쓴다는 것은 기호를 저장하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0을 쓰지 않고 생략을 하게 되면 기호는 저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쓴 리터럴 문자는 저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3번째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빼기 문자도 저장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기호를 저장하란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0을 쓰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구역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곳에 언더바를 쓰거나 또는 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샵을 쓰거나 이렇게 돼요. 자, 내가 테이블 보기를 했을 때 표시할 문자를 정의하는 곳이에요. 3번째 구역이. 자, 어떤 말도 없으면 우리는 안 쓰면 되죠. 그래서 3번째는 안 써요. 안 쓰면 기본으로 언더바가 나와요. 그러면 난 언더바를 꼭 쓰겠다. 필요 없는 걸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하지 마세요.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럼 언제 써요? 지시가 하나 더 붙겠죠. 표시는 언더바로 한다, 별로 한다 이렇게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지워서 우린 2번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파일에 한번 써볼까요? 액세스를 열어주시고 자, 테이블 중에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테이블을 선택할지를 보셔야 되죠. 자, 우리는 동그라미 1번에서는 봉사기관 테이블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봉사기관 테이블을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세요. 자, 액세스에서 테이블은 다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기관 코드, 기관명, 연락처, 주소 4개의 필드가 나왔고요. 자, 그 중에 기관 코드에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커서를 기관 코드에 꾹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 필드 속성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어디다 하라 그랬죠? 입력 마스크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입력 마스크라는 칸에 속성란에 또 커서를 꾹 찔러줘야죠. 자, 그리고 뭐라고 쓴다. 대문자에 필수 문자 하나와 빼기 숫자 필수를 2개 쓸 거고 세미콜론 빼기 기호를 저장합니다. 자, 뒤쪽에 정의된 기호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속성 칸에 커서를 내려서 오류가 있는지 1차적으로 한번 보고 봉사기관이라는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신 후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합니다. 액세스는 디자인 보기에서는 맞는지 틀렸는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입력 마스크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로 하시고요. 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 레코드에 커서를 넣었을 때 언더바 빼기 언더바가 된다는 정도. 그리고 뭘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기관 코드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왔겠지만 저는 봤어요. 디자인 보기를 했을 때 기관 코드에 이렇게 열쇠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키가 돼 있다는 것이고 중복된 데이터를 허락하지 않을 거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는 지워지게 되거나 뭐 변경이 되게 되면 다른 테이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 밑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요. 다소 길었죠? 자, 2번 문제 풀이 해드릴게요.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조금 전에 봤었죠.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은 쉽게 나올 때는 and나 or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 자, and는 between and랑 같은 친구예요. 같이 쓸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and 대신에 between and를 써도 된다. 자, or 대신에는 in을 쓸 수 있다. 이 네 개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1에서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는 규칙을 줄 거예요. 자, 1에서 8까지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1보다는 큰데 1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자, 8보다는 작은데 8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1, 작거나 같다 8.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가지고 올 거죠. and를 중간에 넣으시면 돼요. 자, between and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between을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between 1 and 8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 놓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자, 엑세스에서는 띄어쓰기랑 따옴표가 굉장히 성가시는 애들이에요. 자, and 양쪽에서 띈다. between 띄고 1 쓰고 띄어쓰기 하고 and 띄고 8 쓴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쌤 애매해서 모르겠어요. 다 띄어요, 그냥. 애매해서 모르면 다 띄면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좀 잘 지켜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nd만 쓰느냐, between and를 쓰느냐의 차이점은 뭐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부등호가 차이가 있죠. 부등호를 내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어떤 게 좋다고 말 못해요. 이렇게 간단한 식에서는 저 같으면 첫 번째 썼던 and를 쓰기도 할 것 같아요. 식이 좀 복잡하거나 그냥 난 단일로 가고 싶다. 뭐 2개, 3개 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식도 괜찮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식을 아예 공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른 곳에서 쓸 거거든요. 둘 다 알고 계세요. 부등호를 헷갈리지 않게 잘 쓰셔야 되고, 자, 이건 안 돼요. 크다 0, 그리고 작다 9라고는 쓰지 마세요. 이유는 이제 물론 정수만 들어갈 것이고 우리 데이터는 정수만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걸린다고 하면 9 미만이라는 것은 8.1234566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과 8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쓰시기 바라고요. 자, 정수는 그럼 어디다 정의하죠?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열어주시고 봉사기간 테이블은 수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봉사기간 테이블은 오른쪽 마우스 닫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열어야 되는 테이블은 봉사 내역 테이블이에요. 자, 봉사기관을 수정했을 때처럼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드를 수정해야 되는지 찾아서 마우스로 시수죠. 자, 시수라는 필드에 마우스가 갔으면 아래쪽에 필드 속성 중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찾아줘야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꾹.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은 오른쪽에 단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점점이 단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식은 우리 그냥 쓸게요. 자, 이곳에 저는 크거나 같다 1로 쓰겠습니다. and 그리고 작거나 같다 8이라고 쓰거나 조금 전에 between and로 쓰셔도 돼요.
둘 중에 여러분 하나 쓰시고요. 자, 다른 속성란으로 커서를 옮겨서 and의 n이 대문자로 되는지 between의 b가 대문자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확인해야죠. 자,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로 진행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규칙이 달라요. 예. 자, 우리가 시수에 줬잖아요. 그러면 시수의 첫 번째 인수에 지금 2예요. 자, 9로 바꿔볼까요? 아래쪽 방향키 통쳐서 오류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ESC 키로 취소를 해서 원래대로 2로 만들어 주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해볼까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서 자,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봉사 날짜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것 기본 값이라 그랬어요. 제가 문제 훌쩍 띄어서 앞뒤를 엮어서 읽었어요. 자, 알아차려야 돼요. 아, 기본 값이구나. 엄청 쉽구나. 틀리면 안 되는 거 나왔구나. 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일단 함수를 쓰라는 소리예요. 자, 함수를 쓸 때는 등호로 반드시 시작합니다. 자, 함수 중에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오는 함수는 today 그리고 now 그리고 date가 있어요. 선생님 글씨 되게 못 쓰죠? 자, 펜마우스가 아니고 그냥 마우스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today, now, date 모두 다 함수니까 괄호를 하나 열고 인수가 없더라도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세 개 모두 다 괄호를 열고 닫죠. 자, 이제 차이를 볼까요? 자, today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의 날짜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은 엑셀에서만 써요. 엑세스에서는 today라는 함수를 안 써요. 자, 그러면 now라는 함수는 오늘의 날짜와 현재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는 함수네. 자, 이 함수는 엑셀과 액세스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자, date라는 함수는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오는 의미로 쓰게 되면 액세스에서만 써요. 자, 액세스에서는 데이트가 엑셀에서 쓰는 today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라는 함수는 엑셀에도 있어요. 엑셀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겠죠. today가 오늘의 날짜니까. 자, 엑셀에서는 날짜를 숫자 3개를 조합해서 날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인수도 3개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가 엑셀과 엑세스의 다른 함수 또는 같은데 다르게 쓰는 거 같은 이름인데 다른 답을 갖다 주는 거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 지금 테이블만 하고 있으니까 today와 date에 집중해서 today는 엑셀에서 오늘의 날짜만 갖다 주는 함수고 date는 액세스에서 오늘의 날짜만 갖다 주는 함수다. 저렇게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딱 부러지게 지칭을 하지 않으면 now를 쓰든 date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쓰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 now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액세스 하고 있으니까 데이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써볼까요? 우리 기본값에 쓰실 거예요. 자, 액세스를 열고 봉사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가고 자, 날짜에 꾹 일단 찍어줘야지. 봉사 날짜에 꾹 마우스로 찔러주시고 자, 기본값이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기본값에 커서를 옮겨야겠네요. 자, 그리고 뭐라고 쓴다? 데이트라고 쓰고 자, 선택하셔도 돼요. 열리잖아요. 함수 마법사가. 그럼 괄호 닫고 이렇게. 자, 선택하시면 바로 D가 대문자로 될 거고 그냥 내가 쭉 써도 되거든요. 이제 쓰게 되면 다른 속성란에 커서가 갔을 때 D가 대문자 바뀌어요. 자, 저는 지금 저하고 수업받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공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신화공 교재에서는 지금 데이트가 등호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답이.
등호도 없고 괄호도 없어요. 그냥 데이트라고만 써 있거든요. 근데 괄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답을 한번 볼까요? 여기선 괄호는 있네요. 자, 앞에 등호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신학원 교재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앞에 등호를 쓰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만 말을 해요. XS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는 함수를 쓰더라도 등호로 시작하지 않아요. XS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함수를 쓰더라도 등호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 이 두 개의 예외 규칙을 제외하고는 그냥 모두 다 우리는 원래 규칙을 준수해요. 준수하기로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등호로 써요. 그래서 신화공 답하고 다르다고 알고 계세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공사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지막 레코드에 가면 오늘의 날짜가 적어져 있어야죠. 지금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날이 8월 9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날짜에 맞게 나올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문제 풀면 되나요? 자, 네 번째는 일단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재학생 테이블로. 자,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라 그랬어요. 자, 같이 보고 갈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5번은 연락처에 빈 문자를 허용할 거예요. 두 개 연속해서 풀게요. 봉사 내역 테이블은 닫아주시고요. 자,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 하죠. 자, 일단 필요한 필드에 마우스로 꾹꾹 찔러줘야 되잖아요. 자, 학과라는 필드에 꾹, 자, 필드 속성에 내려가시고, 인덱스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그러면, 인덱스라고 써져 있는, 찾았어요. 자, 아니오라고 써있죠. 자, 이곳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꺽쇠 단추가 있어요. 꺽쇠 단추를 누르면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이렇게 나와요. 자, 단순하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몇 개로만 돌아갈 때는 토글이 될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순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여러분이 빨리 푸셔야 쿼리를 좀 여유 있게 풀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하는 방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예, 중복 가능으로 하면 되죠. 더블 클릭을 하시든 단추를 하시든 본인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동그라미 5번 같이 푼댔어요. 연락처 필드에 꾹. 자, 빈 문자를 허용할 거예요. 자, 빈 문자를 허용도 아니오와 예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예. 자, 두 가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자, 그럼 재학생 테이블도 닫죠. 자, 동그라미 5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제 하나에 5점짜리씩 되는 2번 문제 갈게요. 자, 저하고 수업하는 반은 강조하죠. 우리 문제 1번에서 절대 틀리지 말자. 자, 문제 1번에서 꼬이면 문제 2번에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다. 뭐 문제 총 영역 4개 중에 그래도 가장 수월한 부분이 문제 1번이니까 연습 많이 해서 틀리지 말자. 자, 2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메뉴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이 메뉴가 나오면 뭘 먼저 내가 가야 되는지 메뉴 뭘로 열어야 되는지가 쑥쑥쑥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쓰라고 하면 내가 파일을 뭐 가져올지 봐야지. 엑셀 가지고 올 거야. 텍스트 파일하고 엑셀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엑셀, XX는 엑셀이에요. 엑셀 파일 가지고 올 거고 정의된 이름, 지금 이렇게 문제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봉사기간 추가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래요. 별. 자, 생성이라는 말은 새 테이블 만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어쨌든 마법사를 쓸 거거든요. 외부 데이터는. 그러면 단계별로 할 건데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메뉴를 열어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지 정도까지는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지금 내가 선생님이 머릿속에 가져간 거는 엑셀 파일 열어야 된다. 이름 정의 나왔다. 새 테이블 만들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제 메뉴에서 여기까지만 풀게요. 지시사항 보지 말고. 자, 액세스 메뉴 중에
일단 외부 데이터 메뉴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라고 하죠. 자, 그 중에 가져오기 하래요. 우리 시험장에서 가끔 실수하시는 거 있어요. 내보내기를 그렇게, 시험장 가면 그렇게 보인대. 자, 우리 내보내기 하라고 안 했다. 자, 가져오기 할 거예요. 자, 가져오기 할 때 파일 이름 뭐라고? 엑셀. 자, 엑셀 누르세요. 자, 파일 이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봐야지. 자, 파일 이름 뭐였지? 추가 기관이래. 이렇게 필요할 때 가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액세스에서 오른쪽에 찾아보기 합니다. 자, 이 정도는 확대 안 해도 되죠. 찾아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1급 폴더에 자, 최신 기출 문제로 들어가고 다시 이 지빌형 공개 A형 열고 자, 추가 기관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선택하래요. 자, 새 테이블로 가지고 와야 될지, 추가할 건지, 연결할 건지,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우리는 새 테이블. 자,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떴어요. 자, 이 단계에서, 자, 확대 안 할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워크시트로 가지고 올 건지, 이름 있는 범위 표시할 건지 선택하래요. 우리는 이름 범위였어요. 이름 범위.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고민하지 말고 넘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행에 열 머리글 있으면 체크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봐야지 이제. 지시사항 첫 번째는 첫 행이 열 머리글이래. 그럼 우리는 체크를 한다. 자, 체크하세요. 다음. 자, 이제 확대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는 어떤 필드 포함 안 함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필드 포함 안 함이라고 문제 안 나와요. 제외하고 또는 가져오지 말고 또는 뭐뭐만 가져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시사항 봐야지. 제외하라는 말이 있어요? 가져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2단계는 넘어간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그 다음 단계에 뭐 있어요? 기본 키를 정의하래요. 지금 지시사항에 기본 키가 나왔어요. 자, 기본 키도 셋 중에 하나 골라요. 추가할 건지, 선택할 건지, 없음할 건지. 자, 그럼 우린 문제에서 뭐라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자, 문제를 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볼게요. 기본 키는 없음하래. 그럼 세 번째네. 자, 다음 또 넘어가요. 자, 마지막 단계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테이블 이름 쓰래. 그러니까 우리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이름이 뭐니? 봉사기관 추가? 오타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액세스 할 때 좀 전에 뭐가 성가시다 그랬지? 띄어쓰기 하고 다운표드가 성가셔요, 액세스는. 그리고 액세스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오타 좀 내지 마요. 오타 날 것 같으면 진짜 천천히 쓰거나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이용해야 돼요. 맞지? 선생님 오타의 여왕이야. 그래서 틀리면 알려줘야 돼요. 자, 단계. 자, 그럼 봉사기관 추가를 내가 잘 가져왔는지 못 가져왔는지 선생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이 있으면 되지. 몇 개인지는 나도 몰라. 사실 가지고 올 때 미리 보기를 했으면 그 밑에 있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아래쪽에 데이터가 몇 개인지 셌으면 이제 정확하게 알 거고. 자, 잘못 가지고 올 때 있어요. 뭐 기본기 추가하랬는데 빼먹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자, 봉사기관 추가를 디자인 보기로 열면 일부 수정할 수 있죠. 자, 아까 어떤 필드 포함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기본키 주라고 했는데 안 줬으면 기본키 주시면 되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으면 지우면 되고. 마법사에서 너무 떨지 마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닫을게요. 자, 2번 문제 풀이 끝났어요. 자, 3번 문제 풀이 할까요? 우리 3번 문제에서는 뭐 나왔지? 자, 문제를 항상 훑어야 돼요. 나중에 엑셀도 그래요. 나한테 뭘 시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쭉쭉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를 찾아야 돼. 자, 우리는 앞으로 관계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관계라는 문제예요.
관계라는 문제가 나오면 관계 문제가 패턴이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가장 평이한 패턴인지를 일단 눈치를 채셔야 돼요. 가장 평이한 패턴은 아래쪽에 지시사항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고 그 3개의 지시사항에 참조 무결성, 자, 변경, 삭제 딱 요 단어만 있다. 그럼 진짜 가장 평이한 거, 가장 쉬운 거, 가장 반가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딱 3개만 언급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인지하시고요. 자, 관계를 할 때 주의사항. 절대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을 닫는다.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 모든 테이블 닫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적어도 3개에서 4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문제 확인한 사람까지는 4개 정도를 우리가 만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 테이블 중에 혹시라도 닫지 않는 테이블이 있으면 일단 몽땅 닫아요.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화면에. 자, 그리고 메뉴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가고 관계를 가요. 테이블 닫은 후에 가야 돼요. 자, 그럼 관계를 저도 누를게요. 눌렀더니 쌤 테이블이 재학생도 있고 봉사 내역도 있어요. 자, 있는 것은 손대지 마시고 지우거나 뭐 관계를 삭제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놓고 자, 문제에서 지시한 테이블만 꺼낼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우리한테 준 테이블은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랑 봉사 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에 대해서 관계를 할 거야. 그러면 테이블도 꺼내야지. 봉사 기관 테이블 없으니까 자, 왼쪽에 있는 봉사 기관을 끌고 와야 돼요. 자, 끌고 쭉 오세요. 아무 데나 놔요. 자, 그리고 봉사 내역 테이블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지 마요. 자, 그럼 있는 애하고 새로 가지고 온 테이블하고 자, 2개를 뭘로 짝꿍 지어요? 기관 코드로 짝꿍 지어요.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아니면 저 먼저 보고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쪽이든 기관 코드를 클릭을 해서 다른 쪽 기관 코드에 가서 자, 우리 마우스로 누르고 가셔야 돼요. 드래그를 하시면 화살 촉의 머리가 기관 코드에 닿았을 때 놓고요. 자, 혹시라도 잘못 났으면 기관 코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제 코드 보이죠? 누름 단추 있는 거. 자, 마우스를 놓는 순간 편집 상자가 뜨면 자, 아래 지시사항 있는 걸 하시면 되죠.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 한쪽이 변경되면 다른 쪽도 변경되게 하시오. 업데이트 하시오. 자, 한쪽이 변경돼도 다른 쪽에 삭제하지 않게 하시오. 삭제 체크하지 말래요. 자, 만들기를 누르고 관계는 X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까지 하고 나와야 잘하신 거예요. 다 됐어요? 자, 수고하셨어요.